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부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페니어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여름방학을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름방학 때 뭘 공부할 건지는 이번 기말고사 범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왜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번 기말고사 범위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바로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가사작품이죠. 아무래도 가사작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보는 낯선 표기, 보통은 이제 중세국어 표기라고 하는데요. 이 표기 자체도 좀 그렇고, 그리고 내용과 분량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서 아마 좀 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학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정철의 관동별곡이다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는 고전 시가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굉장히 알차게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리큘럼은 고전 시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고등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고전 시가 작품들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말하는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가사 작품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전 시가는 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학기 내신과 연계성을 갖는 부분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고전 작품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재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작품들만 뽑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커리큘럼의 교재는 모두 다 자체 교재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작품을 공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향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향가 중에서는 제망매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망매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필수 향가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한다면 창기파랑가까지도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망매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끼어든 정석가라는 작품은 향가와 고려가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글의 갈래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고려가요가 맞는데요. 향가계 고려가요라고 해서 일단은 이 부분 안에 넣어드렸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석가라는 작품 역시 충신 연주지사, 우리 이따가 배우게 될 관동별곡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긴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역시 2학기에 배우게 될 가시리를 포함해서 서경별곡, 정석가, 동동, 청산별곡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동동 같은 경우는 2학기 문화, 지금 우리 2학년 아이들 기말고사 내신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1학년 때는 고려가요 가시리,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동동을 배우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서경별곡이나 정석가나 청산별곡 같은 경우도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작품이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학원이나 이런 또는 다른 학습을 통해서 아이의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해둬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원문 표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고전 시간 같은 경우는 해석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환경, 낯선, 굉장히 또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그 환경 속에서 낯선 문학 작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가사 작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송미인곡, 삼인곡은 정철의 관동별곡과 함께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작품입니다. 그리고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2학년 역시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로 들어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미인곡과 삼인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연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헌안설안의 교환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과정의 필수 가사 작품입니다. 2학년 교과서 중에서는 해냄이라고 하는 문학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우리 외대부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내용이 빠져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사작품 관동별곡을 이렇게 두 번의 시간으로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동별곡에 대해서 이미 한번 학습을 한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3시간 동안 진행하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널널하게 2시간 이렇게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했었고, 특히 왜 우리가 마지막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을 끝내고 나서는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회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모두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배웠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학년 때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과목의 수를 가지고 많은 내용을 학습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전 시간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학습을 했는데 복습을 제대로 해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업의 교재나 관련해서는 자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능한 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 면함정과 그 내신 대비 자료로 제공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외부에 나와 있는 그 교재들보다는 또 그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학습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종이에다 필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패드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저장을 하죠. 그러면 종이에 비해서 이런 매체,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덧붙여서 필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필기가 굉장히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이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배분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에 배분되는 모든 자료는 PDF 파일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학원 수업을 들어요. 물론 아이들 필기 요령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제 수업을 들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필기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학교 수업 때도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 필기를 조금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 필기의 자료를 1학년 때 했던 걸 2학년 때도 쓸 수 있고 3학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 모든 문학 작품은 고3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민국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이번 고3 아이들 수특 작품 수특에도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빠르게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필기 내용들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의 내용이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평가의 내용이 100%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찍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전 시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면항전과 같은 경우에 물론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도 했었지만 빈칸 뚫기를 많이 했어요.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빈칸, 그 다음에 표현법이라든지 내용 정리와 관련해서의 빈칸. 아이들의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이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패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의 시험을 받고 나중에 또 한 번 빈칸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고전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쵸,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관동불공만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필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학습한 자료는 사실 한 번 학습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것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거를 배우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배웠던 거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남겨놓으면 나중에 2학년 그리고 3학년에 갔을 때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부분에 용이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고등과정에서 배워야 될 필수 작품들을 최대한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배운 것에 대한 흔적을 조금 많이 남겨서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도 3학년 올라가서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나와 있는 시중 교재들은 구입을 하기가 어렵죠. 제가 우리 1학년 아이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 같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이 국어라는 과목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온 아이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그죠? 그 내신 성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국어는 뭐 사실 믿고 그동안 맡겨왔으니까 잘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사이에 출발선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여러 번 고전시가 학습을 했던 친구들은 굳이 뭐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간극을 채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1학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1학년 때는 내신이라는 부분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2학년 때도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3학년 때도 사용이 되는 부분이죠. 수능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도 수특 문학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제대로 잘 배워두면 지금 이 순간에 고생을 해두면 나중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나중에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려면 지금 제대로 배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반 친구들 같은 경우 수업을 해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느라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자연반, 인문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다른 과목의 공부에 조금 치중을 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이 부분을 채우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배우지 않는 작품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목차 이렇게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목차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작품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약속할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갈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작품들은 말 그대로 고등과정에서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죠. 시험의 범위가 예년과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소 많은 편이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가 무난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매번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문법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들 아이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성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아유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 그리고 또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설명의 자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요, 우리 이제 교재, 여기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을 텐데, 프린트물, 유인물에 제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또는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또 워낙 실장님들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 부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